지난 금요일 1차 출시국은 출시를 했는데 국내는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이 없는 아이폰 14 프로를 가져왔어요. 떠도는 정보로는 9월 30일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고 실제 출시는 10월 7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출시 날짜는 작년이랑 비슷하지만 올해는 발표와 1차 출시국의 출시가 빨라서 좀 더 오래 걸리는 느낌이에요. 제가 구입한 색상은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시그니처 컬러인 딥 퍼플이에요. 골드, 실버, 그리고 이전 그라파이트보다 조금 더 진해진 스페이스 블랙과 마지막으로 딥 퍼플이 있는데 원래 스페이스 블랙으로 구입을 해볼까 했는데 다양한 사진들을 보니까 색상이 좀 오묘해 보여가지고 딥 퍼플로 구입을 했어요. 그 아이폰 11부터 13까지 프로 모델 패키지는 검은색을 쓰고 일반 모델은 흰색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모델의 패키지가 전부 흰색으로 변경이 됐어요. 사실 이제 스마트폰 패키지에서 구성품은 큰 의미가 없어요.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 제가 구입한 제품은 미국 제품인데 미국 제품은 유심이 없고 오로지 eSIM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심 제거핀도 없고 이렇게 eSIM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어요. 근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제품들은 유심 트레이가 다 있으니까 기존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을 구입할 때 그 시리즈의 시그니처 색상을 주로 구입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 딥퍼플은 좀 애매했어요. 키노트나 이벤트 직후 참가했던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제가 생각했던 퍼플이랑은 좀 달라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실물은 또 좀 다른 느낌을 주네요. 빛에 따라서 다양한 색이 보이는데 어두울 때는 그라파이트 느낌도 좀 나고 밝을 때는 제가 키노트에서 느꼈던 그 약간의 촌스러움 같은 게 또 안 느껴져요. 물론 취향 차이겠지만 저와 같은 고민이 있다면 꼭 실물을 보시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 12 프로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후면에 카메라만 점점 커지고 있어요. 카메라가 물리적으로 커진다는 것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지기는 해요. 아이폰 14 프로에는 AOD가 들어갔어요. AOD가 들어갔다라는 걸 신기능이라고 소개하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데 여튼 애플은 아이폰 최초로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만 AOD 기능을 넣어줬어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알던 AOD라고 하면 검은 화면에 시간이랑 알림 정도 간략하게 보여주는 건데 아이폰의 AOD는 좀 달라요. 잠금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에서 화면 밝기만 어두워지는 방식으로 AOD를 구현을 했는데 이미 애플워치에서도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아이폰에 적용시킬 줄은 몰랐어요. 1Hz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배터리 차이가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AOD가 배터리 소모 때문에 걱정된다고 하면은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항상 켬, AOD를 항상 켬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 메뉴를 껐다 켜고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AOD 굳이 필요 없고 배터리 더 오래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끄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이벤트에서 애플은 아이폰 14 프로의 밝기가 최대 2000니트까지 올라간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수동 최대 밝기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동 밝기 상태에서 야외 직사광선 아래에서 최대 밝기를 보여주는 거고 그때 아이폰에서 피크 최대치가 2000니트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끝까지 올렸다고 해서 2000니트 밝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밝은 상황에서 이제 최대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야외에서 휴대폰 사용할 때 너무 밝으면 휴대폰 화면이 어둡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좀 더 잘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밝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 X 이후 가장 큰 변화이자 아이폰 14 프로의 대표적인 포인트인데 바로 다이나믹 아일랜드예요. 직역하면 역동적인 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노치 부분이 길다란 펀치홀로 바뀌면서 디스플레이 위에 말 그대로 섬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 섬이 가만히 있질 않고 막 움직인대요. 그래서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먼저 타이머를 보면 다른 영상들 보면 전부 다 타이머로 테스트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다른 앱들이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한정적이라 그런 거예요. 여튼 타이머 상태에서 시작을 누르고 예전처럼 홈 화면으로 나가면
계속 타이머가 실행 중이지만 섬으로 가는데 이 섬이 늘어나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노치 모델 같은 경우는 홈으로 나가면 계속 타이머가 실행 중이기는 하지만 홈에서는 안 보이고 잠금 화면에서만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진동 전환할 때도 위에 표시되고 음악을 들으면 앨범 아트랑 이퀄라이저가 나와요. 이 부분을 롱프레스를 하면 팝업으로 플레이어가 나오고 한번 누르게 되면 풀 화면으로 또 나오게 되고요. 이게 단순하게 위로 올라가서 미제처럼 쓴다는 느낌이 전부가 아니라 움직이는 모양이나 펀치홀이 갈라지는 모션을 아주 기가 막히게 구현을 해놨어요. 펀치홀이 넓어지고 줄어들고 또 두 개로 나뉘고 또 합쳐지고 하는 것들이 보는 재미를 주고 있고,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때도 원래는 화면 중간에 페이스 아이디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이제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표시를 해줘요.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좀 호불호도 있는데, 사실 언제나 그랬듯이 당장을 보고 판단하기보단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고, 아직 서드파티 앱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늘어난 이유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대충 봐도 애플이 엄청난 신경을 쓰고 공을 들인 티가 많이 나고, 뭐 향후 몇 년은 페이스 아이디 카메라를 숨길 수 있는 뾰족한 수도 없기 때문에 약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같은 느낌으로 아예 펀치홀을 강조하고, 노치와 마찬가지로 죽은 공간이긴 하지만 뭔가 살아있다라는 느낌까지 줄 정도로 디테일에 신경을 썼는데, 아무리 못해도 한 3년은 쓸 테니까 아이폰을 계속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적응하시는 게 빠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적응이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영상을 볼 때 펀치홀인데 왼쪽이 아이폰 14 프로, 오른쪽이 아이폰 13 프로예요. 일반 16:9 비율 영상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둘 다. 근데 요즘에는 18:9 2:1 비율의 영상도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비율의 영상을 볼 때 펀치홀이 아주 보기 안 좋아요. 이렇게 펀치홀이 영상의 영역을 침범을 해요. 요즘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영상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고, 반대로 13 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영상에 간섭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부분은 최적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체적인 크기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도 사실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아니면 사실 나머지는 적응의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삼성의 갤럭시나 다른 중국 스마트폰이 막 5천만 화소, 1억만 화소 카메라를 선보이고 할 때 애플은 정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200만 화소를 고집해왔어요. 물론 뭐 화소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워낙에 고화질, 고해상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아쉬울 때도 있고요. 근데 이번 아이폰 14 프로의 메인이 되는 카메라는 4800만 화소를 아이폰 최초로 탑재를 했어요. 이 카메라 섬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아이폰 13 프로와 비교해도 커진 게 눈에 확 들어오고, 이 카메라 섬의 두께도 엄청나게 눈에 띄는데 그만큼 카메라에 대한 공도 많이 들인 느낌이에요. 4800만 화소가 탑재가 됐지만 일반 촬영에서는 1200만 화소로 저장이 되고, 프로 로우로 촬영했을 때 4800만 화소를 그대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픽셀 비닝은 아이폰 14 프로 기준 4개의 픽셀을 하나로 묶어서 1200만 화소로 만든다는 것인데, 빛을 받는 양을 더 늘려서 뭐 저조도 환경에서 노이즈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디테일도 좀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전문가나 사진의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4800만 화소 프로로우로 촬영을 하고 후보정을 할 수 있는데, 사진 한 장당 약 70메가 정도 하기 때문에 아이폰의 용량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 새롭게 선보인 시네마틱 모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액션 모드가 추가됐어요. 뛰면서 촬영해도 안정적인 손떨림을 방지해주는 기능인데, 메인 카메라 화소가 4800만 화소가 되면서 크롭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겨 디지털 보정이 가능한 것을 이점으로 내놓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액션 모드 같은 경우는 최대 2.8K로 촬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배 줌이 생겼어요. 아이폰 13 프로를 사용할 때 3배 줌이 보기 좋은 결과물을 보여줘서 만족은 했지만, 실내나 공간이 넓지 않는 곳에서는 약간 불편했던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2배 줌은 3배 줌과 다르게 디지털 줌이고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를 이용해 크롭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 환경에서 촬영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조도 환경에서의 촬영 결과물도 더 좋아졌다고 해요. 사실 최근 스마트폰에서 주간 환경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 좋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게 저조도 환경인데 카메라 센서 크기도 커지고 포토닉 엔진으로 디테일을 더 잘 잡아준다고 하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폰 13 프로랑 비교를 좀 해볼게요. 전체적인 크기에서 아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가로 크기는 똑같은데 세로가 0.8mm 정도 커지고 무게도 약 2g 정도 늘어나서 결론적으로는 아이폰 13 프로보다 약간 커지고 무거워졌어요. 사실 그 밖에 나머지 부분은 큰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에는 A15 바이오닉이 탑재가 됐었고 아이폰 14 프로에는 A16 바이오닉이 탑재가 됐어요. 원래 애플은 항상 AP 관련 설명에서 엄청난 성능 향상을 강조하는데 이번 이벤트에서는 좀 덜했다고 느껴져서 벤치마크부터 해봤어요. 아이폰 13 프로의 싱글은 1722점,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는 1889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13 프로 멀티는 4396점, 아이폰 14 프로의 멀티는 5445점으로 성능 향상이 확실히 있긴 하네요. 이 모바일에서 이 정도 점수 나는 거 쉽지 않은데 어디까지 성능이 좋아질지도 좀 기대가 되기는 해요. 3D 마크로도 벤치를 한번 돌려봤는데 전체적인 프레임에서도 한 3프레임 정도 증가를 했고 점수도 한 600점 정도 차이가 나긴 나요. 근데 13 프로만 해도 솔직히 차고 넘치는 성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성능 향상을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램은 또 6기가에서 멈췄어요. 램은 뭐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 퍼포먼스적인 이유보다도 앱 리프레시 때문이 커요. 특히 무거운 작업 이후에 이전에 열려있던 백그라운드 앱을 열면 다시 시작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불편함 중 하나인데 그래도 13 프로 정도에서는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도 8기가 정도라면은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계속 들고요. 카메라 부분에서의 차이점은 4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 그리고 4K 시네마틱 모드, 액션 모드 정도의 차이가 있고 당연히 센서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진 품질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더 테스트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폰 13 프로 사용자가 아이폰 14 프로를 구입할 만할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데 사실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정답을 줄 수가 없다고 봐요. 5년 동안 유지했던 노치 디스플레이가 변경돼서 새로운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 추가된 카메라 기능들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많진 않겠지만 새로운 아이폰의 딥퍼플이 마음에 들거나 뭐 다양한 이유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큰 감흥이 없고 평소에 카메라 활용을 잘 안 한다 라고 하면 뭐 사실 딱히 더 할 말은 없을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4 프로를 개봉하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저도 뭐 처음 접했기 때문에 아직 좀 서툴고 더 자세히 사용해봐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 조금 더 자세한 리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